안녕하세요. 의제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묘일주의 사주를 해설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의 재능은 무엇이고 최상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사주를 보면 지지 전체가 귀문관살입니다. 묘는 손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서도 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처럼 작동작용하는 것이 묘목의 특징입니다. 신금일간의 묘목은 편제가 됩니다. 먼저 지지의 귀문관살을 살펴보겠습니다. 귀문관살이라고 하면 문을 뜻하는 글자가 두 개나 있는데 바로 문자와 문관자입니다. 그 문으로 귀신 같은 기운이 남보다 2배로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드나드는 문 또는 관으로 표현한 것인데 생각은 외부적인 자극과 내부적인 인지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감이나 감각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좋은 사람은 오행의 조합이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조화가 어긋나면 형, 충, 파, 해의 피해를 입으면서 나쁘게 작용하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귀문관살은 부부간에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히 감각이나 통찰력이 좋은 사람을 귀신처럼 알아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뛰어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이 특수한 학문이나 직업적인 일에 연관되면 탁월한 성취를 이룹니다. 또 귀문관살의 작용은 명상, 수행, 종교적 심취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귀문관살은 용신이 식신 상관과 같은 창조적인 사고의 별을 만나면 예술 문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합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이런 유형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문관살 중에서는 특히 일지월지를 중심으로 묘신, 인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천간 12지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갑자를 이해하고 나면 십신으로 넘어갑니다. 십신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인수의 10가지로 이것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육신은 비견과 겁재를 하나로 묶어서 비겁으로 하고 식신과 상관을 묶어서 식상, 편재와 정재를 묶어서 재성, 편관과 정관을 묶어서 관성, 편인과 인수를 묶어서 인성, 그리고 아신이라고 부르는 나, 즉 내 자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6개로 육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신묘일주에서 묘목은 상리 철학으로 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손은 사람의 손, 즉 손바닥인데 이것이 사주에서는 귀문관살이면서 편재입니다. 편재는 예상하지 못한 재물이라는 뜻인데 큰 돈일 수도 있고 횡재한 재물이고 현금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번창해서 거부가 되는 것도 편재의 힘이고 반대로 큰 돈이 깨지는 것도 편재의 기운입니다. 편재는 운의 행방에 따라서 금전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묘목을 상징하는 손이 재물과 겹쳐 있으니 손은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두뇌회전도 빠른 노름판의 타자입니다. 신금은 현침살이면서 핀포인트, 즉 족집게입니다. 묘목은 지지의 반대편에 있는 유금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 사주에는 묘목이 3개나 되니 강력한 힘으로 필요한 유금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드디어 묘유충이 만들어집니다. 묘유충은 사행성 놀이입니다. 전자오락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묘유충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이니 전자오락기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노름판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는 놀이터인 셈입니다. 이 사주의 최고 직업은 사행성 오락기 운영 사업이고 또한 복권방 PC방 오락실 운영도 잘 맞는 직업입니다. 회사에 취업한다면 공인된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로 활동한다면 대성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된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그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재능을 갈고 닦는다면
그것이 하늘이 부여한 천직이 됩니다. 직업에서는 소의 꼬리보다는 닭의 머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인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인류에 이른 사람은 최고의 노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